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 그리고 4개의 재판 이렇게 받고 있죠. 자, 기소된 것만 그렇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 이재명의 혐의 중에서 사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재판 거래 의혹이죠. 근데 재판 거래 의혹이 지금 한참 이슈로 떠올라 있는 대북 송금 혐의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고 제가 유출을 한 건데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자기가 2019년도에 북한에 굳이 가려고 김성태를 통해서 돈을 주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이하영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에 이재명은 재판을 하나 받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상 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부인한 것, 그리고 최근 위정교사 문제로 떠들썩한 바로 그 문제, 검사 사칭 을 부인한 것.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면 피선거권에 박탈되고 도지사직도 내놔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정치를 할 수 없는 판에 몰렸는데 그때 2심에서 이 300만 원이 판결이 나서 무슨 내가 대권을 나가겠다고 북한에 돈을 대납을 시켰겠느냐. 지금 북한에 가려는 목적이 통일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굳혀서 대선에 나가려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재명의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정치를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다. 이 논리를 갖다 대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권순일이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이재명은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이재명이 권순일이 지금 김만배를 통해서 김만배가 권순일과 재판 거래를 하고 있다. 무슨 박스를 뭐 비타500인가요? 비타500 박스를 가지고 뭐 대법관실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일종의 매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대법관 매수인데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이 다 알고 그러면은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그 정황이 지금 대북 송금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이나 이하영 말대로 2019년에 2심에서 선거법상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앞으로 다른 선거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는 피선거권 박탈돼서 아무런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무슨 뭐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북한에 돈을 줬겠느냐. 자, 그렇게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그때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권순일을 김만배가 지금 속된 말로 구워 삶아서 곧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거다는 것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치활동을 그렇게 왕성히 했다면은.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본인이 대선에 나가지도 못할 건데 왜 내가 돈을 북한에 보내달라고 했겠느냐. 이게 깨지죠. 그때 자기는 그 무죄가 될 걸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은 상당히 큰 문제죠. 지금 이재명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이미 이 판사, 법원, 특히 대법원의 대법관과 재판 거래까지 했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판 거래까지 해놓고 뭐 법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법관을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는 꼴이 되는 기억이죠.
자, 오늘 그 사이에 있는 김만배가 신앙림 씨와 같이 구속심사 중입니다. 이건 좀 또 다른 건이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받고 있는데, 그때 가짜 인터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한 잔 타주고 대장동 그 부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것을 없애버렸다. 그 가짜 인터뷰를 해서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막 보도를 하도록 만든 그 사건이 있었죠. 뭐 책 3권에 1억 뭐 6,500만 원인가요? 그 주고 산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이 시간에 구속실질심사로 받고 있는데, 자, 김만배가 지금 진짜 밝혀야 할 것이 이겁니다.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앞으로 수사가 밝혀야 되겠죠. 본인 입으로는 말하지 않을 테고. 그 이재명이 도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날아갈 뻔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재명은 그때 이미 김만배가 권순일과 접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그런 정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대법에서 그때 파기환송을 해서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이 자유로운 몸이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 이런 정황이 대북송금 이하영 재판,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북 대납 동기 없었다는 이재명, 검찰은 당시 적극적 정치활동. 이재명이 김성태가 2019년에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은 방북 비용이 대납됐다는 시기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라서 2심에서 방북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선에 나가지도 못할 건데 무슨 북한을 가.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이 그 시기에 대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런 방언 논리는 깨지면서 재판 거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 방정도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그런 주장을 한 거는 작년 9월에 수원지검에 출석했을 때입니다. 그때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그때 진술서를 제출했었죠. 그리고 뭐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서에 가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서에서 주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태는 800만 달러를 북에 대납한 이유를 진술인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기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월, 12월은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라서 경기도 도정과 재판 외엔 감내하기 어렵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내가 왜 북한에 돈을 주라고 부탁을 해? 이 이야기죠. 이하영도 자기 대북송금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이 2019년 9월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대선의 피선거권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북한 측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위험스러운 방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깨려면 이재명이 아니다. 그때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검찰이 일단 그 신진호 부장판사 이하영을 중형에 처한,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을 맡은 신진호 부장판사의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뒤에도, 그때 그 2019년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뒤에도 경기도가 북한 측에 2차례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는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본인들은 북한에 갈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를 좀 초청해달라고 북한 쪽에 2번이나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 본인은 자유로운 몸이 될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재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 6부는
당선 무효형 선고 뒤인 2019년 9월부터 김성태가 북한의 300만 달러 대납을 완료한 2020년 1월까지 이재명의 활동 등을 토대로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 판결 뒤에도 대내외적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등 예비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판단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재명의 행적을 다 조사를 했죠.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 선고 직후인 2019년 9월 10일 한 경제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 재판 결과보다 흔들리지 않는 경기 도정이 더 중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경기 도정. 이제 확정 판결이 되면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경기 도정을 하겠다. 자, 이런 의지를 다졌고,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 재판 이후 외부 행사를 줄이자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쳤다. 예정대로 진행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자기는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권순일과 우리 김만배가 권순일을 구워 삼고 있다. 알고 있었다. 자, 그런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검찰은 또 이 밖에 이런 정황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해당 시기에 적극적인 당내 정치 행보를 보인 점, 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니까는 그때 이재명이 만난 사람들이 2019년 10월 11월 사이에 본인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정치 활동 접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검찰이 파악을 해보니까는 만난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박강원 의원, 김진표 의원, 당내 친문 핵심들과 연쇄동을 가졌다. 친문 쪽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자,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본인의 말과는 달리. 그리고 대외 활동도 지속했다. 이재명은 그 시점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 참석, 그리고 정경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도 하고, 중국 충칭도 방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 함께 강력단체장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때 자기가 의기소침해서 무슨 뭐 정치활동도 적고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020년 신년사에서 평화시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검찰은 결국 이런 활동을 종합을 해봤을 때 김성태 방북 비용을 대납했을 당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라는 이재명과 이하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당선 무효형을 면하고 지사직을 유지를 했죠. 그 과정에서 권순일이 작동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워낙 많으니까는 지금 11개 혐의 기소된 것만, 이 많은 범죄 혐의가 지금 서로 얽히고 막 설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법원을 압박을 해서 재판 거래를 한 내용이 새로 드러나면은 엄청난 일이 되겠죠. 지금 이 법원이 썩었다, 자기들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그러면서 뭐 판사 탄핵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북한과 재판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면은 이것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총선 전에 지난 3월에 검찰이 이 권순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인데 과거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거래 의혹도 겨냥하고 있다. 그때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 수사도,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빨리 해야지 이재명이 더 이상 법원에 대해서 무슨 뭐 탄핵이니 뭐 판사 선출이니 민주적 통제니,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니,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